반갑습니다, 여러분. 타로마스터 세조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아침이랑 저녁이랑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가을이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가을이랑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올리는 한 달간 별자리 운세는 국내 최대의 점성술 카페입니다. 점성술 커뮤니티라는 네이버 카페에 저희 점성술 선생님이시자 카페 주인장이신 술객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한 달간 별자리 운세를 토대로 해서 제가 별자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 별자리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카페 가입하시면은 쉽게 말하면은 점성술은 서양 사주예요. 서양 사주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짧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가시면 기초적인 것부터 내용부터 시작해서 고급반 내용까지 골고루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별자리 운세 카테고리란을 가시면은 한 달간 별자리 운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그 점성술 기초반 강의 오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한번 볼게요. 11월 19일 일요일 날 개강하네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점성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수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사자자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주인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현재 정갈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갈자리는 사자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우스에 해당됩니다. 점성술에서 사하우스는 부모님, 가족, 가정, 부동산, 거주지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11월 사자자리 사람들은 사하우스가 나타내는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양은 토성에게 아무런 손상이 없고 화성은 태양을 호응해 주기 때문에 태양의 상태는 매우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사고 파는 거 아주 좋은 시기죠. 그리고 11월 18일에서 19일에 태양이 화성과 완전한 합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18일 가보겠습니다. 18일 가면은 자, 태양하고 화성하고 굉장히 밀접해지네요. 화성은 갈등이나 분쟁을 상징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 부모님, 가족 관계에 이런 갈등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이 태양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대립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자, 정갈자리 주인은 화성입니다. 지금 정갈자리 주인 화성이 자기 집에 있어요. 이러면서 다른 행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놀러온 손님한테는 해코지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성이 아무리 흉성이지만 자기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태양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태양한테는 손님 대접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11월 사자자리 분들은 부동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18일, 19일 요 시기는 집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처녀자리 11월 한 달간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에 금성이 11월 1일에서 8일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점성술에서 금성은 연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성입니다. 따라서 만약 평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금성이 처녀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 고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녀자리 주인 수성은 현재 정갈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갈자리는 처녀자리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술에서 3하우스는 이동과 여행, 해외, 커뮤니케이션, 소통, 관계를 나타내는 방입니다. 처녀자리 사람들은 수성이 정갈자리를 지나고 있는 11월 1일에서 10일까지는 이동, 여행하는 일이 생기거나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거나 서로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집중하는 때입니다. 11월 11일에는 자, 일단 11월 11일 가볼게요. 수성은 토성과 완전한 흉곽을 맺게 됩니다. 지금 수성이 사수자리 0도로 넘어가면서 물고기 자리 0도에 있는 토성하고 완전히 흉곽을 맺게 되네요. 이 시기에 가족 간의 단절이나 연인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럽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4일에서 15일 수성과 금성이 완전한 길각을 이루는데 단절되었던 관계가 풀리고 연인 간의 애정이 돈독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4일도 가보겠습니다. 14일이 되면 지금 사수자리의 수성과 천칭자리에 있는 금성이 완전한 또 길각을 맺게 되네요. 자, 처녀자리이신 분들은 인간관계, 연인관계에 있어갖고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금성과 수성의 길각으로 인해갖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시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처녀자리이신 분들 11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천칭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서 8일까지 천칭자리 주인 금성은 처녀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처녀자리는 천칭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하우스가 되네요. 자, 점성술에서 12하우스는 조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고립과 감금, 슬픔과 고독 등 이런 조금 안 좋은 의미를 담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11월 1일에서 8일까지 천칭자리 사람들은 고립되고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사람에게 배신이나 뒤통수를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9일부터 금성은 천칭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9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9일이 되면은 처녀자리에서 천칭자리로 슉 넘어오게 되네요. 금성은 천칭자리에 있을 때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 주인은 금성이기 때문이죠. 천칭자리 금성은 금성의 긍정적인 면을 대외적으로 잘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칭자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칭자리 사람들은 천칭자리 특유의 사교성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실질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세가 될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신 분들 11월 8일까지만 약간 감정적으로 고독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부터는 운세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8일까지만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감정 컨트롤 잘 하시면은 8일 이후로는 11월 한 달이 탄탄하게 흘러가실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11월 한 달 행운을 빌겠습니다. 정갈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갈자리에는 태양, 화성, 수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정갈자리 사람들은 다양한 이슈와 사건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태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도와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성으로 인해서는 지식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자격증이나 문서, 계약 관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갈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화성은 정갈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화성이 정갈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성이 자신이 지배하는 영지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따라서 정관여성 특유의 도전 정신과 끈기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운세가 됩니다. 특히 화성이 태양의 카지미하는 11월 18일에서 19일은 정갈자리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고 길한 날짜입니다. 18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일인데요. 자, 이때 되면은 지금 정갈자리 24도 그리고 화성이 25도 굉장히 밀접해지는 시기가 되는데 카즘이라는 거는 태양은 굉장히 좋은 행성이에요. 명예를 나타내는 좋은 행성이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행성들이 있게 되면 태양빛에 타는 형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좋지가 않은데요. 카즘이라는 형상은 태양하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다가 태양 가운데에 행성이 머물게 된 거를 나타냅니다. 폭풍의 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되면은 태양빛에 타는 게 아니라 태양 안에서 그 들어가 있는 행성의 영향력이 더욱더 세지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18일에서 19일은 정갈자리 주인은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 역량, 재능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정갈자리 분들이 계시다라면 11월 18일, 19일 사이에 일을 추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갈자리 분들 11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사수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주인 목성은 오랫동안 황소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소자리는 사수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점성학적으로 여섯 번째 하우스는 고되고 힘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조금은 고된 의미를 갖고 있는 하우스인데요. 노력한 만큼 결실이 조금은 약한 하우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현재 목성은 지금 목성 뒤에 보면 RX라고 붙어 있는데 거꾸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행성이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성이 역행하는 구간에는 지연과 딜레마를 겪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성이 사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수 자리 사람들은 현재 상당히 일적으로 동결되어 있고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수 자리가 아니라 지금 황소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죠. 그래서 6하우스에 머물면서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하우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를 나타내는 하우스인데 행성도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많이 투자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수자리 사람들에게 조금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운세가 됩니다. 목성은 태양과 11월 4일에서 5일에 완전한 대립각을 맺게 됩니다. 한번 4일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갈자리 태양하고 황소자리에 있는 목성이 완전히 일직선으로 대립각을 이루게 되네요. 태양은 정갈자리에 있고 정갈자리는 사수자리 기준 12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12번째 하우스는 자, 고립, 감금, 슬픔, 고독 등을 나타내는 12하우스도 조금 좋지 않은 하우스가 되는데요. 따라서 태양처럼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본인에게 힘든 일을 많이 줄 수가 있는 시기가 됩니다. 조금은
대체적으로 사수자리 분들이 11월 한 달은 녹록하지가 않네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목성 역행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목성 역행은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11월, 12월 이제 2023년 1월 1일 되면은 역행이 풀리게 되거든요. 예, 역행이 있어 순행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 두 달 정도 남긴 했습니다. 조금 기간이 남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길게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행이 풀리면은 또 순행합니다. 순행하게 되면은 지금은 황소 자리에 있는데 또 금방 쌍둥이 자리로 넘어가겠죠. 그럼 지금 조금 고되고 힘든 일들이 운세가 조만간에 상승하는 거를 나타내니까 사수자리 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건강관리,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신경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염소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주인 토성은 역행 중에 있지만 11월 5일부터 역행을 멈추고 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일 가보겠습니다. 자, 5일이 되면은 드디어 이 꼬리표에 RX가 떨어졌네요. 역행이 끝났어요. 이제 나 이제 제대로 돌 겁니다를 나타내죠. 토성 역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되고 앞으로 전진했던 못했던 운세였다면 토성이 순행을 하면서 맡겼던 일이나 중단되었던 계획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닌데요. 염소자리 주인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한참 동안 머물게 되는데 물고기 자리는 염소 자리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방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학에서 세 번째 하우스는 형제, 여행, 커뮤니케이션, 이동 뭐 이런 의미들을 담은 하우스가 되는데 흉한 하우스는 아니거든요. 흉한 하우스는 아닌데 이 3하우스 자체가 힘이 강력한 하우스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토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 힘,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낸다. 본인의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시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1일이 되면 자 11월 11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토성은 수성과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됩니다. 완전한 사각을 맺게 되는데 수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흉각을 맺게 되면은 좋지 않은 소문, 구설수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23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일이 되면 요 시기에는 태양과 토성이 또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됩니다. 태양 자체는 상급자, 명예를 나타내는 행성인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권위자나 상위자와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자 25일 또 가보겠습니다. 화성과 토성이 또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되는데요. 화성은 시비, 갈등, 다툼을 나타내는 행성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음해나 구설수, 시비 등에 크게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염소자리 사람들은 11월에는 진짜 여러모로 조심해야 되는 운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던 역행 형상이 풀리기 때문에 토성이 가지고 있는 염소자리 자체의 장점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다 라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갈등, 트러블,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침착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11월 한 달 행운을 빌겠습니다. 물병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주인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물병자리 기준
하나, 두 번째 방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방은 점성학적으로 경제활동, 재물, 생계, 직업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물병자리 사람들은 두 번째 방이 의미하는 사안에 매우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토성은 오랫동안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돌고 있는데 11월 5일이 되면 드디어 역행해서 순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5일이 되면 순행을 시작하죠. 그동안 거꾸로 도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부터 제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토성 순행으로 물병자리 사람들은 재물과 경제활동에 어렵지 않게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달에는 재물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월 11일이 되면 토성과 수성이 완전한 대립각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수성하고 토성하고 흉각을 맺게 되는데요. 수성은 문서 계약을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토성과 이렇게 흉각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문서 계약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3일도 조심해야 되는데 23일도 가보겠습니다. 23일이 되면 태양하고 토성이 또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됩니다. 태양은 명예, 상급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권위자와 상위자에게 경제활동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11월 25일인데요. 화성과 토성이 또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됩니다. 지금 흉성하고 흉성끼리의 흉각을 이루는 완전한 흉각을 이루는 시기가 되는데 화성 자체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시비, 갈등, 싸움을 나타내는 행성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화성이 안 좋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뜻밖의 큰 재물이 나가거나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물병자리 사람들은 11월에 재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뭔가 돈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물병자리 분들은 당연히 투자, 투기 이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과의 돈거래 이런 것도 좋지 않겠죠. 그냥 돈 버시면은 차곡차곡 그 적금 통장에 넣어놓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막 충동적인 과소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거를 나타냅니다. 물병자리 분들 11월 한 달 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행운을 빌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성은 토성과 목성입니다.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행성이고 목성은 물고기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10월 달까지 목성과 토성은 모두 역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 사람들은 언제나 고단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둘 다 우리 집에 있는 애도 역행하고 있고 내 별자리 주인 얘도 역행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토성은 11월 5일부터 역행에서 정지, 그리고 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일 가볼게요. 5일 가면은 우리 집에 머물러 있는 토성이 드디어 제대로 돌게 되네요. 토성이 순행함으로 토성이 고유한 속성인 압박감이 어느 정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물고기 자리 주인이죠. 근데 목성이 아직도 5일이 되어도 역행을 하게 되는데요. 목성의 역행은 2024년 1월 1일에 역행을 멈추고 순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월, 12월 이제 두 달이 남았는데요. 11월 동안 목성은 계속해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역행하는 목성이 11월 4일에서 5일 태양과 완전한 또 대립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되면은 정갈 자리에 있는 태양과
지금 황소자리에 있는 목성이 또 완전한 대립각을 이루게 되네요. 목성이 있는 황소자리는 물고기자리 기준 3하우스에 해당이 되고, 태양이 있는 정갈자리는 물고기자리 기준 9번째 방에 해당이 됩니다. 3하우스와 9하우스 방에서 목성 태양 대립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 3구하우스는 여행, 이동,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라면 이런 시기에 이동 여행을 하셨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계획이 차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11월 달이 지나서 조금 여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공부하는 학생분 같은 경우는 태양 자체가 상급자, 윗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성과 태양이 이렇게 대립각을 이뤘을 때 윗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조금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금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실 것 같은데 좀 인내하시고요. 이제 목성 자체는 대길성이에요. 얘가 거꾸로 돌고 있어도 길성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지는 않은데 2달 남았습니다. 행성이 느리게 역행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느리게 순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2달만 참고 인내하시면은 조만간 운세가 훅훅 상승하는 시기가 되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고기 자리분들 행운을 빌겠습니다. 양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 주인은 화성입니다. 현재 화성은 정갈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자리는 양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점성학에서 8하우스는 죽음, 사건, 수술, 사고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타인의 돈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11월 양자리 사람들은 일단 건강적인 측면에서 사고나 수술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을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정갈자리에서 도모 사이를 얻고 있기 때문에 디그니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자리와 정갈자리의 주인은 화성이죠. 화성이 정갈자리에 있거나 양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성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11월 18일에서 19일 태양과 화성은 완전한 합을 이루게 되는데 점성학적으로 카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18일을 먼저 가볼게요. 자, 18일 되면 태양 화성이 완전히 합을 이루게 되네요. 카즈미를 받고 있는 화성은 매우 강하고 유의미한 행성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하는 정갈자리 사람들은 동업자나 투자자로부터 많은 자금 유치를 하는데 길하고 좋은 운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카즘이라는 거는 태양은 좋지만 굉장히 뜨거운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행성들이 있게 되면은 태양빛에 타들어가게 되면서 매우 행성들이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가까워지다가 완전히 태양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폭풍의 눈이라고도 하죠. 이때 되면 더 좋은 거를 나타내거든요. 이랬을 때 카지미가 되는 행성의 역량이 폭발을 하는 거를 나타내요. 화성이 지금 태양 가운데에 들어가는 형상을 나타내는 건데 18일에서 19일입니다. 양자리 분들은 금전적으로 뭔가 투자 유치를 해야 되거나 금전적으로 금전 활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18일, 19일 요 시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날짜 참고하셔갖고 큰 일을 치르실 때 참고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양자리 분들 11월 한 달 행운을 빌겠습니다. 황소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에 오랫동안 역행하는 목성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행은 지연이나 딜레이를 나타내는 천체 구조입니다. 목성 역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제 딱 한 2달 정도 남게 되네요. 목성 역행 구조로 황소자리 사람들은 조금은 답답함이 따를 수 있지만 목성 자체는 대길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는 운세가 됩니다. 일단 길성이 황소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길한 구조입니다. 아무리 역행을 하고 있지만 대길성은 대길성입니다. 황소자리 주인 금성은 현재 처녀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는 자 9일을 가볼게요. 처녀자리를 지나서 드디어 천칭자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천칭자리는 황소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우스가 되는데요. 6하우스가 되는데 점성학적으로 6하우스는 조금 고되고 힘든 방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나타내기도 해요. 따라서 11월에는 과로로 인한 컨디션 난조나 체력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건강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천칭자리와 황소자리의 주인은 금성이죠. 금성이 자기 자신의 집에 있었을 때는 매우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운세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셔서 11월 한 달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주인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현재 정갈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갈 자리는 쌍둥이 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점성술에서 6하우스는 고되고 힘듦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 하우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질병을 나타내는 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11월 초에는 운세적으로 조금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성이라는 행성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1월 11일이 되면 수성은 정갈 자리를 떠나서 사수 자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11일 가볼게요. 12일이 되면 수성이 정갈 자리에서 사수 자리로 넘어가네요. 사수 자리는 쌍둥이 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방이 되기 때문에 수성이 사주 자리로 넘어오면서 여섯 번째 방에 있었을 때의 고되고 힘든 운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단 11월 11일에 수성은 토성과 완전한 흉각을 이루게 있기 때문에 7하우스는 굉장히 밀접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연인, 배우자, 동업자 같이 굉장히 밀접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하우스가 됐는데 대흉성인 토성과 완전한 흉각을 이루기 때문에 11월 11일에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갖고 갈등이나 고립 등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11월 12일부터는 어려운 운세가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12일부터는 어려운 운세가 서서히 풀리기 때문에 11월 초순 동안만 잘 견디고 조심하시면은 11월 한 달 무탈하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참고하셔서 11월 잘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개자리 11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의 주인은 달입니다. 달이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은 개자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행성이 됩니다. 달은 가장 먼저 사각으로 금성을 만나게 됩니다. 금성은 길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자리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안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예술, 보육, 양육, 미적인 일을 하거나 요식업, 의류업, 화장품, 향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개자리 사람들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금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성과 다른 지금 사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각은 연애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구조입니다. 금성 자체가 연애를 나타내는 행성인데 달과 지금 흉각을 맺고 있는 것은 조금은 불리한 구조입니다. 연인 사이 관계가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환승 연애를 할 수 있거나 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능적으로 쾌락이나 유혹에 중독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1월 개자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능과 감정의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 11월 달에 처음으로 만나지게 되는 행성이 금성이기 때문에 개자리 사람들은 이 금성이 갖고 있는 의미들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금성 자체는 길성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각이 흉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행성이다라도 뭐든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성은 굉장히 쾌락적인 거를 좋아하는 행성입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넘치게 된다고 조금은 절제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이성을 만나는 일에만 몰두하시는 것보다는 이러시기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조금 문학 이런 거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이 금성을 처음 만나지게 되는 것은 계자리 사람들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한 달이 흘러갈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자리 분들 11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11월 모든 별자리 운세를 다 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은 운세가 있으신 별자리들이 있고 조금은 불리한 운세가 있는 별자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행성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하는 시기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좋으신 분들은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오시고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을 성과를 거두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